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 8번째 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RLUSD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랑 좀 연계를 해서 이 RLUSD를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체인에서 이 RLUSD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LUSD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리플 USD죠. 이 RLUSD는 현재 2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마켓캡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 이 RLUSD가 상장이 되면서 더 많은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 대시보드 중에 하나인 코인마켓캡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RLUSD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컨트랙트 주소입니다. 이 컨트랙트 주소를 보면은 XRP 레저 메인넷에도 RLUSD가 발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또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도 발행된 RLUSD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RLUSD가 이 사용성을 고려를 해서 XRP 레저 외에도 이더리움 체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발행량 자체는 이더리움 체인에 더 많이 발행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용량 자체는 XRP 레저 메인넷 위에서 사용되는 RLUSD가 훨씬 많다 보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XRP 레저의 RLUSD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 체인이 아니라 XRP 레저 메인넷 위에서의 RLUSD를 이제 온체인에서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대표적인 XRP 지갑이죠. 이제 기린 월렛을 통해서 RLUSD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린 월렛에서 XRP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기린 월렛에서 XRP를 보관하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쉽게 RLUSD를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XRP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내장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 월렛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중앙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스왑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 그럼 이제 스왑 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셀렉 네트워크는 XRP 레저 메인넷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RLUSD로 교환할 XRP의 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한 개만 이제 교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XRP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력한 수량에 맞는 이 RLUSD를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아래 이제 Set Trust Line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RLUSD를 교환하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교환한 이력이 있다면은 이 Set Trust Line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Trust Line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 메인넷에 있는 어떤 특이한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스팸 트랜잭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러스트 라인 설정이 없다 보니까 스팸 코인들, 스팸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좀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은, 멀쩡히 내가 이제 다루는 자산들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되게 다양한 스캠 토큰들이 막 무작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XRP 레저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기능으로 이제 트러스트 라인 설정이라는 것을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먼저 이 RLUSD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라인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RLUSD를 추가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창이 이제 뜨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confirm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트러스트 라인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수압 창으로 돌아오게 되고, 처음에 교환하고자 했던 XRP와 RLUSD 개수를 묻는 창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앙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수압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기린 월렛에서는 이렇게 기능을 탑재를 해놨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자만 월렛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이 자만 월렛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한 5년이 넘은 지갑이다 보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이 XRP 월렛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자만 월렛에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자만 월렛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 월렛에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정 가운데 상단에 스왑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기린 월렛과는 다르게 이 자만 월렛은
이 수압 기능을 내부적으로 탑재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동하게끔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고르는 창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예시로 들기 위해서 아노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텐데, 아노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노도스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노도스 창에서 셀렉트 토큰, 이 토큰을 선택한다라는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 RLUSD를 고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 교환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기린 월렛과 똑같이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Add Token Trust Line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전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Slide to Accept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해라 라는 버튼을 이제 우측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확인되었다라는 창이 뜨게 되고, 그렇게 이 창을 닫게 되면은 트러스트 라인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되었다면은 똑같이 내가 몇 개의 XRP를 RLUSD로 교환을 할 것인가 라는 이 묻는 창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합할 XRP의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한 개의 XRP를 바꾼다 라고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놨고요. 똑같이 이 수량을 입력을 하고 수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라인 설정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있는 Slide to Accept 버튼을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확인되었다라는 창이 뜨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갑을 사용해서 이 XRP를 RLUSD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XRP 레저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DEX,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RLUSD를 구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예시로 드는 이 솔로제닉이라는 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덱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증명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덱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솔로제닉이라는 덱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상단에 주소를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솔로제닉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 트레이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이 커넥트 월렛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연결이 가능한 지갑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아직 여기는 이제 기린 월렛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자만 월렛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갑을 선택한 창에서 자만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만 월렛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좌측에 이 4번 자만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자만 지갑으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솔로제닉 덱스랑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창이 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 투 액셉트 버튼을 이렇게 우측으로 슬라이드 하게 되면은 서명이 완료가 되고 이 솔로제닉 덱스와 자만 월렛이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만 지갑이랑 솔로제닉이랑 연결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솔로제닉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측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중앙 사진처럼 여러 가지 거래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XRP를 RLUSD로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8번 창에 있는 8번 빨간 박스에 있는 XRP RLUSD 거래상을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XRP와 RLUSD를 교환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흐름이 비슷합니다. XRP의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RLUSD 개수가 뜨게 되는 것이고요. XRP 수량 입력한 다음에 Place Market Order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RLUSD로 얼만큼 바꾸겠다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Confirm Order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서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보통 이 자만 월렛이 그렇게 좀 좋은 UX를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테고, 여기 빨간 색깔 12번 박스에 보시면은 이 클릭 히어라고 이제 적혀 있는 빨간색 글자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만 월렛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창이 다시 뜨게 됩니다. 13번 빨간 박스에 있는 자만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자만 지갑으로 넘어가서 XRP와 RLUSD를 교환할 수 있는 개수를 묻는 창이 다시 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투 액셉트 버튼을 이제 우측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서명이 완료가 되고 성공적으로 XRP를 RLUSD로 교환했다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래소를 통해서 이 RLUSD를 구매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아직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는 RLUSD 거래사항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LUSD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래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바이낸스를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이 바이낸스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홈에 들어갔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하는 창에다가 RLUSD를 적게 되면은 이 RLUSD
USDT 거래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XRP RLUSD 거래상이 아니고 RLUSD USDT 테더와의 거래상이다 보니까 USDT 테더로 RLUSD를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교환비는 당연히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RLUSD도 달러를 추종하고 있고 테더도 달러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의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할 만큼의 RLUSD 개수를 적은 다음에 Buy RLUS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구매한 RLUSD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1번 박스 Asset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구매한 RLUSD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RLUSD를 구매를 했으면은 내가 어딘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지갑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내가 구매한 RLUSD를 뭐 자만 지갑이나 기름 월렛으로 이제 보내야 될 텐데 그 보내기 위해서는 이 RLUSD를 누른 다음에 이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Withdraw Crypto라는 이제 크립토를 출금한다라는 버튼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소를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바이낸스에서는 다른 거래소가 아닌 이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주소록에다가 그 지갑의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예시를 제가 이제 기린 월렛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단에 6번 빨간 박스 이제 Add New Address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지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린 지갑으로 돌아가서 이제 홈 화면에 있는 Receive 버튼. 요즘 이제 기린 지갑이 다 한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받기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받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당연히 이제 XRP 레저 메인넷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첫 번째 사진처럼 이 지갑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보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되는 것이고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에다가 복사한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거래소로 보낼 때는 항상 이 메모 혹은 태그가 필요한데 지갑으로 보낼 때는 메모 혹은 태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모나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지갑 주소 밑에 여러 개의 하위 지갑 주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태그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래소로 보낼 때는 항상 태그 값을 넣어야 되지만 일반 지갑 기린 월렛이나 자만 지갑 같은 그런 지갑으로 보낼 때는 태그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그란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작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어떤 플랫폼인지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그래서 쭉 이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제 others 기타 주소, 기타 플랫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쓰는 지갑이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아직 기린 지갑이나 자만 지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지갑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타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others 버튼 눌렀다면은 플랫폼 네임을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린 지갑, 뭐 자만 지갑,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이건 그냥 자유롭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지갑 주소를 이제 저장하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소록에 내 기린 지갑 혹은 자만 지갑의 주소가 이 주소록에 성공적으로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내볼 건데요. 다시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우측 하단에 있는 Asset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RLUSD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Send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Withdraw Crypto, 크립토를 이제 출금한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XRP 레저 메인넷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주소록에다가 우리 지갑을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 5번 빨간 박스에 있는 이 주소록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한 주소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6번 빨간 박스처럼. 그리고 이 지갑 주소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주소가 이제 입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 RLUSD 수량을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를 보낼 것인지 그 수량을 입력을 하고 이 withdraw 출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끝으로 RLUSD가 출금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사진에 있는 이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메모랑 태그를 입력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제 XRP나 RLUSD를 보낼 때는 다른 거래소로 보내다 보니까 거래소들에서 항상 이 경고 문구를 내보내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 지갑 주소로 보내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 창은 비워놓고 그냥 지갑 주소만 입력한 채로 절차를 완료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컨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몇 개의 RLUSD를 보냈다라는 창이 뜨게 되고, 제가 사실 이제 10개의 RLUSD를 보내게 됐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가져가는 fee가 있어요. 보통 이제 1 RLUSD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10개를 보냈다고 하면은 이제 9개의 RLUSD가 결과적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죠. 몇 개의 RLUSD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창이 뜨게 되고, 컨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린 지갑으로 돌아와서 내가 받은 RLUSD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RLUSD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LUSD를 내 지갑으로 가져오는, 어떻게 이 RLUSD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RLUSD를 내가 지갑으로 가져와서 어떤 걸 쓸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이용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당장은 조금 이제 사용하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후 회에서 이 RLUSD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 RLUSD를 쓸 수 있는 크립토 카드라고 하죠. 이 RLUSD나 XRP를 사용해서 일반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서비스들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LUSD가 이제 발행이 되고 나서 점차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덱스 혹은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에서 이 RLUSD, XRP가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익혀놓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